사이즈에 딱 맞다. 어떻게 이렇게? 네, 웃을 일은 아닌데. 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후행동 의원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현이고요. 대전 대덕구 의원입니다. 2025년 기후 대응을 위한 주요 예산 선정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긴 여름 그리고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가 가장 뜨겁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올해가 가장 서늘한 여름이 될 거고 점점 이 더위가 도를 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키려고 하는 1.5도도 사실은 조만간에 붕괴될 거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가 열심히 대응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행동 의원 모임에서는 그간의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응들을 해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결국 국가가 예산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기후대응 예산을 분석했고 그중에 감액과 증액을 할 예산을 뽑았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이고 사실 내년 초에는 오히려 기후행동 의원 모임 비상에서 정부에 우리가 이런 기후대응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제안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행동 비상의 회장으로 계시죠? 이소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간사로 계시는 박지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허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위성권 의원님 오셨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번 예산 선정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박지혜 간사께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 기자회견문은 돌아가면서 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지혜입니다. 앞서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스페인에서 폭우로 100명 가까이가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동안 사실 말은 많았지만 뜻을 세우는 그런 행위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그 지표가 되는 것이 예산을 얼마나 이 분야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가 생겼는데 그 제도에 따라서 분류한 국가가 자체적으로 분류한 기후 대응에 대한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2%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증액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할 수 있는 예산은 감액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한 국정감사 시작한 시점부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놓고요. 시민사회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어떤 사업을 감액해야 할지, 어떤 사업을 증액해야 될지를 저희 비상 모임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를 하였고요. 최종적으로 선정한 예산을 오늘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는 뒤에 기자회견문에도 설명이 있는데요. 해당 사업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기여도와
증액 또는 삭감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기후학당 사업은 1개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후 히어로 사업은 9개 분야, 총 10개 분야의 16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가 실시되는데요. 관련된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추후에 이제 예산 심의가 끝나고 하게 되면은 따로 저희가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기자회견문 낭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기후위기를 막는 것은 결국은 입법과 제도와 예산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막지 못하면 가래로도 막아지고 장차 불도저를 동원해도 막을 수 없는 틈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의 노력이 장차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악당 국가를 벗어서 기후위기에 가장 잘 대응하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예산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원동력이자 국민의 뜻을 담는 약속입니다.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 곧 국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믿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이러한 필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22년 4.8조 원이었던 예산은 2025년 3.8조 원으로 1조 원이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부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전체 규모도 2025년 12조 526억 원으로 아직도 국가 전체 예산의 약 1.8%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상은 국민의 세금이 기후위기 대응에 보다 많이 사용되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높여간다는 목표하에 기후예산 프로젝트를 출범하였습니다. 산업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의 예산안을 분석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기후악당 사업 1개 분야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후 히어로 사업 9개 분야를 선정 총 10개 분야의 16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액 혹은 삭감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기여도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선정한 분야와 주요 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악당 사업으로는 화석연료 지원 관련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인 만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에 재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획도 가능성도 불투명한 대왕고래 탐사 시추를 지원하는 유전개발 사업, 출자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 그리고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무연탄 석탄 발전소에 대한 일부 삭감, 그리고 석탄 사용을 장려하는 탄가 안정 대책 보조 사업에 대한 일부 삭감으로 총 844억 원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기후 히어로 사업으로 건물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확대, 개통 접속 문제 완화, 물관리 사업,
일회용품 규제 확대, 연구개발 사업, 정의로운 전환 이렇게 총 9대 분야의 13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총 9,149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물 탄소화 분야에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약 5천억 원의 증액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건물 부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의 노후 건축물 수는 600만 동을 넘어서고 있어 본격적인 그린 리모델링 추진이 시급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전력 효율 향상 사업에 대해 약 600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수요 절감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과 가격 안정화에 필수적이며 LED, 히트펌프 등 고효율 기기에 대한 에너지 공급과 가격 안정화에 필수적이며 LED, 히트펌프 등 고효율 기기에 대한 과 풍력 발전의 비중은 약 6.4%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탄압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는 축소되고 있고 올해는 호남, 제주 지역에서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를 2031년까지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금 및 금융 지원 사업과 개통 포화 문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폐배터리 ESS 재활용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전기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사업에 대해 2천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4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올해 6월까지 등록된 전기차의 수는 아직도 약 61만 대에 불과합니다. 남은 6년간 360만 대를 보급해도 수송 부문 감축 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작 내년 예산안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 단가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 단가를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한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일회용품 규제 확대, 정의로운 전환과 연구개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의미 있는 사업들에 대한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선정 이유와 증감 요구액은 첨부된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선정한 16개 사업의 증액 및 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후예산 프로젝트는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올해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기존 사업을 기후대응 관점에서 필요한 조정안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출된 예산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후대응의 필수적인 사업들을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어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의원 일동 이소영, 박지영, 한정혜, 김정호, 김성환, 위성곤, 민영배, 김영배, 김원희, 허영, 염태영, 박정현, 임미애, 차지호, 백승아. 이상입니다. 이름까지 다 읽어요. 네,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시작이고요. 오늘 기자회견 이후로 각 위원회에 해당되는 예산을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전달해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우리 비상의 모임 중에 허영
예결위 간사께서 계셔서 아마 예결위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다루고 또 대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에 있었거든.